안녕하세요. 20년차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고추 추비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는 추비 시기를 놓치면 성장이 늦거나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끄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추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추비를 하지 않거나 추비가 늦을 시 고추가 연약하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이때 냉해나 궤저 바이러스의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에게 첫 추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약해서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아이들에게 보약 몇 번 먹이고 나면 건강해져서 아이들이 밥도 잘 먹고 잔병 치레를 없이 쑥쑥 잘 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고추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첫 추비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또 첫 추비뿐만 아니라 익은 고추를 끝까지 생산하려면 추비를 여러 번 해야 합니다. 고추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농부들은 추비를 보통 3, 4 이상 합니다. 많이 하는 분들은 5번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추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추의 첫 추비는 정식한 후 뿌리 활착을 하고 새순이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그 시기가 정식한 후 보통 2주나 3주째입니다. 이때가 되면 연두색 새순이 올라오고 줄기가 세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방아다리라고 합니다. 이때 추비를 하면 고추가 빠르게 성장하게 되고 웬만한 병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기온이 내려갔을 때 냉해나 궤저 바이러스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궤저 바이러스 병은 고추가 어릴 때 기온이 내려가면 잘 걸리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궤저 바이러스 병은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줄기가 거무스름하게 되고 잎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비료는 어떤 비료를 줘야 하며 어떤 식으로 줘야 할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추비는 질소 성분의 요소 비료를 줘야 합니다. 질소 성분의 비료는 열매보다 잎과 줄기를 키우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고추의 몸체를 키우기 위해 질소 성분인 요소 비료를 줍니다. 고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물이 뿌리 활착 후, 즉 첫 추비는 질소 성분의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 추비부터 요소 70%, 복합비료 30%를 혼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비는 요소와 복합비료를 반반씩 섞어서 혼합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이후 3차부터는 복합비료만 주고 있습니다. 고추나 고구마 등 농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전업 농부들은 용도에 맞는 전용 비료를 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각 작물에 따라서 전용 비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첫 추비부터 전용 비료를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추 전용 비료라고 하면 고추 고형 비료라고 하는 비료로서 사탕만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개나 2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은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들은 그런 갖가지 전용 비료를 다 갖춰놓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텃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질소 성분의 요소 비료와 NPK, 즉 질소, 인상, 칼리가 혼합된 복합 비료 2가지만 있으면 웬만한 작물은 다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사람마다 다른 주장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첫 추비를 요소를 줘야 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요소를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채널을 보다 보면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농부들은 헷갈릴 때가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채널을 정해놓고 봐야 합니다. 제가 농사 지은 것을 보고 시청자분들이 어떤 농약을 쓰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농약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영양제도 거의 쓰지 않았으나 몇 년 전부터 영양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추 뿌리 혹병 때문에 나라바이오에서 나오는 모두싹을 쓰면서 영양제를 사용해 보니까 작물이 더 튼튼하게 자라고 수확량도 많아서 그 이후부터는 영양제는 제가 사용하고 있지만
농약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식물도 건강하면은 웬만한 병해충을 다 이겨냅니다. 유튜브를 보면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나 해서 들어가 보면 황당한 주장을 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낚시질하는 유튜브로 부릅니다. 무조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채널로 유인하여 조회수를 올려보자는 속셈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한테 속아서 농사를 망치거나 헛수고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낚시질 유튜브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물 없이 텃밭 농사 짓는 법이라는 제목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얼마나 솔깃한 말입니까? 주변에 땅은 많은데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곳이 많습니다. 물 없이 농사 짓는다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반드름짜리 플라스틱 통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우산 같은 것을 거꾸로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을 비 올 때 그 통에 빗물을 받으면 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밭이라도 물 반드름통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저는 여름철에 하루에 주는 물량이 그 정도 됩니다. 그 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수십만 부였습니다. 이런 정보는 완전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유튜브에는 이런 낚시질 유튜버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하나를 소개하자면 고구마 농사 이렇게 하면 배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또한 궁금하여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짓 정보였습니다. 이분은 이름이 꽤 알려진 귀농 출신의 유명 유튜버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고구마가 줄기가 자라서 여러 갈래로 나왔을 때 그 중에 한 줄기를 두둑 옆에 흙을 약간 파고 고구마 심을 때처럼 끊지 않고 그대로 묻어주면 그곳에서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 10평이 넘는 고구마 밭 전체를 며칠에 걸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파보니까 묻은 줄기에선 고구마 하나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그대로 믿었다가 한 해 농사를 망치거나 저처럼 쓸데없는 헛고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전문 농사꾼이 아니고 경험이 많지 않은 귀농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제목부터 아주 혹하는 제목을 답니다.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제목을 답니다. 기술도 경험도 없으면서 남의 것을 적당히 베껴다가 현란한 말솜씨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경험이 많지 않은 도시농부들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가려내고 속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전문 농사꾼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지어놓은 농사 비주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문 농사꾼의 농장은 모든 작물이 잘 자라서 풍성하다면 전문 농사꾼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은 유창하게 잘 하는데 농사 지어놓은 것을 보면 형편없다면 전문 농사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펴놓고 강의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도 전문 농사꾼은 아닙니다. 지식으로 배운 것을 이론만 가르치는 선생에 불과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도 경험이 없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농장을 하는 분 중에도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영상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참고를 하십시오.
주제가 많이 빗나갔습니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추 추비는 대부분 고추와 고추 사이에 두둑 위에 구멍을 뚫고 줍니다. 양은 한 번에 5 내지 10g 정도씩이 적당합니다. 5g이라면 작은 수저 하나 정도입니다. 첫 추비 주는 위치는 뿌리에 직접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비는 보통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많이 줍니다. 그런데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 추비를 주면은 뿌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뿌리는 지금 고추와 고추 사이가 약 한 38cm 정도 됩니다. 보통 35cm에서 40cm 간격으로 이렇게 고추를 심는데요. 올해는 지금 한 38cm 정도 줬는데 가운데 여기다가 주게 되면은 뿌리가 지금 아직 많이 뻗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래쪽에다 주면은 뿌리가 그래도 안 뻗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줍니다. 그래서 여기와 이 고추나무와 이 고추나무가 마주치는 이 삼각 지점 여기를 뚫습니다. 이렇게 뚫고서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약 타는 건데 이게 약 20mg 정도 됩니다. 이거 조금 한나 안 돼 정도로 이렇게 넣고 이걸 입니다. 이때쯤 되면 고추의 잔뿌리가 고랑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 고랑에 부직포를 덮었다면 부직포를 한쪽으로 제껴두고 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덮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추비를 잘 맞춰주면 고추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웬만한 병도 이겨내고 끝까지 수확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추 추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사 지으시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알림 설정 종은 한번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종을 더 누르면 삭갓을 쓴 전체 설정이 나옵니다. 이것을 누르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떠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